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많은 별이나 온 우주까지도 다 포함하고 원자나 또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 원자핵을 만드는 기본 입자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대상으로 삼는 게 물리학이다. 그런 대상을 비교적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물리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고체 물리 분야인 응집 물질을 자기장을 가해서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제가 주로 했다. 자기공명에 대한 책을 낸 게 가장 가치 있는 연구 결과물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고, 사마리움의 인공원자핵의 자기 모멘트하고 스핀이 얼마다 하는 거를 결정했다는 거. 그거는 처음 한 거니까 세계에서. 자기공명 분야의 거의 개척자. 다타가 고민하는 이 분야의 최고에 속하겠습니다. 맨 땅에서 로켓을 만들어낸 거랑 비슷하죠. 그 시절에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 기초과학이 거의 시작할 단계 조성 선생님이 상당히 큰 기둥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지도 교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대 물리과의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줘요. 학문 앞에 항상 겸손해져라. 학문하는데 거짓이 없어야 된다. 보여주셨죠. 스스로 실천을 하셨죠. 육십 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하고 70년대 초에 국내 대학의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물리학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햇빛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재는 실험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떤 순간에 여기 맺혀지는 상을 그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상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지구의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을 이걸로다가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집이 어떤 향이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뿐 아니라 우리 집의 위치가 경도로 얼마고 위도로 얼마 상에 있다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GPS를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근본적인 학문이 물리학이다. 대학을 공부하는 궁극의 목표는 지구 평천화이고, 지구 평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신 제가를 선행해야 하고, 수신 제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의 정심을 선행해야 하고,
성의 정심을 하기 위해서는 경물치지를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평춘화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경물치지이고, 이 경물치지하는 공부가 곧 물리라 할 수 있다. 1900년대 근처에서는 물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격치학이다, 경물치지 또는 격치학 이렇게 해서 물리학을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 이게 경물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물질의 기본적인 일리를 다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이 경물치지로, 이게 대학에 나온 얘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눈다 그러면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뭐냐 하는 입자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지는 물질,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을 때,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제가 주로 한 연구이고, 그런 물질을 주로 자기장을 작용시켜서 연구했다라는 것이 제가 공부한 자기 공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전기는 전하라는 게 존재하지만 자기에는 자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본 물리량은 자기 모멘트, 즉 남극과 북극으로 되어 있는 자침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들도 전부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그 자기 모멘트가 어떻게 정렬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차이가 생겨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집어넣어서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 공명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 공명 영상법이라는 것도 물속에 있는 수소 원자핵의 자기 공명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체내의 여러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 요즘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MRI입니다. 전자에 대해서 자기장을 가해서 자기 공명을 일으킨 게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원자 핵에도 자성이 있다 하는 걸 알아서 원자 핵에 대한 자기
공명을 처음 알아낸 게 1945년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1952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소재는 NMR이 가능하다. 소재 산업에서는.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우주물질이 됐든 뭐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다 가능하다. 자기공명 방법이라는 책은 이 조동 교수님이 85년에 저술을 하셔갖고 제가 석사 때나 그리고 제가 박사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 분야 연구할 때도 이 책을 공부를 했었어요. 응집물질 물리학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물질의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아주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기술입니다. 자기공명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그다음 더 좋은 장비 갖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선생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학회 나갈 때도 저희 연구 그룹밖에 없었어요. 자기공명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소재 연구의 어떤 기반을 우리나라 쪽에다가 깔아두셨다. 그거 우리 선생님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한참 후에 이루어지거나 뒤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교수님, NMR? 예, 처음 만든 거예요. 네. 네 사람이 같이 대학 다닐 때. 네. 전부 우리가 우선으로 선교했다. 한 250km. 250km. 예, 이것들은 세고, 요건 코일이고, 네. 요 사이에 이제 4학년 가을이죠. 연 선생님이 4학년 때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게 앞으로 너희가 물리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진공 기술을 익혀야 되고 전자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4명이 전자석을 만들겠다 하는 걸 프로젝트로 삼아서 전자석을 만든 거예요. 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가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전자기 책을 공부하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NMR로 노벨상을 타신 브로크 교수가 NMR 실험 처음 했던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문정 동문이 야 이거 한 거 보면 잘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브로크가 한 거하고 똑같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실험이 한꺼번에 되나요? 여러 밤을 이제 새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거 성공해 보려고 그냥 어떤 때는 밤 새면서 또 실험하고 그랬죠. 근데 밤새도록 하려니까 집에 갈 수가 없죠. 근데 더군다나 그때가 한겨울이라 추워가지고 밤에 실험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았어요. 이제 오후 되면은 5시에 다 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끈다고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데폈던 걸 오후까지는 가는데 밤에 실험하려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냉방이죠. NMR 해서 저 신호 나와서 사진 찍을 때 그냥 몇 줄을 그거 찾다 신호가 나오니까 그냥 막 기뻐갖고서 소리 지르면서 나왔다 그래서 막 그야말로 막 춤을 추다시피 하면서 그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실험을 학부생이 했다, 성공했다 하는 거 본부까지 가서 총장님 기회까지 들어가서 직접 보시라고 오셔서 보시고 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치가 1958년에 물 H2O에 있는 수소의 핵자기 공명을 최초로 측정한 장치예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현재 아프리카랑 뭐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좀 상황이 안 좋은 나라랑 거의 같다고 봐야죠. 세계 최빈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시절에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존스탁 선생님이 우리 NMR 한 거를 보시고 야 이거 학부 학생들이 이런 거 만들었다니까 참 장하다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가속기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우리가 만든 사이클로트론은 전자석하고 코일하고 합쳐서 2.5톤이에요. 250kg의 10배나 되죠. 왜냐하면 250kg 정도 가진 그런 크기의 자석을 가지고선 사이클로트론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저기 지도하신 선생님 거의 안 계셨어요. 선생님도 안 계시고 요즘처럼 막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다음에 예 이거는 서울대 물리학과 삼총사다라고 불리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한번 열어봅시다. 요새 이런 거 뭔지 아는 분들 있는지 모르는데 이건 다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계산자를 썼습니다. 숫자 뭐 곱하는 거, 제곱하는 거, 3제곱하는 거,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60년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중요한 휴대품 하나로 뭘 가져갔냐면 일본에서 나오는 이거 2배 정도 되는 계산척을 사가지고 가는 게 그 당시에 공부하러 가는데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성적도 거기에 나와 있었는데 3학년, 4학년 여기 지금 3학년 때 거가 나오는데 물리 실험은 다 A 받았고 양자역학은 B 받았어요. 이게 옛날 받은 예산농고 졸업 도지사 상장. 도지사 상장이면은 교수님이 예산농고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가고 3년 동안 계속 수석을 해서 졸업을 했어요. 경기중학교 다니다가 6.25가 터져서 피난 가서 정착한 곳이 충청남도 예산이어서 예산 가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 가정 방문을 다닐 때 우리 방을 와 보시더니 피난민이니까 방 한 칸에 그냥 여러 식구가 다 살고 책상은 그 당시에 과수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 괴짝이 흔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과 괴짝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신문지로다가 그냥 몇 겹을 발라서 다 빼끈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사과 괴짝이 제 책상 겸 책장이 됐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시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무주임을 하시던 백운봉 선생님한테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하셨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제가 2년간 백 선생님 댁 가서 매끼 저녁을 제공받고 저녁 공부하고 밤에 거기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에 와서 아침 먹고 학교 가고 그렇게 2학년, 3학년을 지냈습니다. 매일 저녁 거기 가서 저녁 얻어먹고 공부 가르쳐 주셔서 큰 은혜를 입었죠. 제가 63년에 브라운에 박사하러 갔더니 선생님이 코넬 대학에 박사를 하시라 65년도에 오셨어요. 65년에 오셔서 3년 만에 68년까지 3년 만에 석사 박사 다 하시고 귀국하셨죠. 원래 수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들, 형제들 중에서 수학은 너무 순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러면 수학 아니면은 물리를 해보겠다고 해서 물리를 정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수학하고 물리의 차이를 엄격하게 정확하게 안 것도 아니죠. 이게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인생 최초로 받은 여권입니다. 특징이 뭐냐? 그 당시에 여권 내용을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손으로 썼어요. 인쇄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제 이름을 인쇄한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썼어요. 7월 20날 받았어요. 7월 20날 받고 7월 25일에 약혼하고 7월 30일에 미국에 갔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신 하나도 없죠, 뭐. 비행기가 그때 707인데 태평양을 한꺼번에 못 건너고 앙커리지 둘러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쿄에서 우선 하룻밤 자는데 그때 호텔에 들어갔더니 양변기를 처음 봤는데 이 양변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거기에 올라가서 변 보는데 고충이 있었다는 얘기를 옛날 얘기지만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래된 대학이죠. 그러나 규모는 작고 그 당시에 그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대학 중에서 한국 사람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이 그 중에 하나가 브라운이어서 브라운을 가게 됐죠. 윌슨홀이라는 그 건물에 물리학과가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생각도 못했던 실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경험 못한 부분을 공부하면 좋겠다 해서 들어간 부분이 엘렉트론 스핀 레조넌스 스펙트로스코피, 전자자기 공명 분광학.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온에서만 실험하는 거지 저온에서 실험한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장비도 없었는데 브라운 대학 같으니 액체 헬륨 온도, 절대 온도 1, 2, 3, 4 이런 근처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거, 이건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새로운 영역이니까 여기서 공부하면 새로운 거를 실험하겠다 해서 그쪽 분야를 공부하기로 했었죠. 이거 나왔네. 뭐요? 브라운 대학에서 실험하는 그 사진 원본입니다. 이게 전자석이고 이거가
절대 온도 1K 근처까지 내릴 수 있는 듀오. 이 듀오 바깥에 이게 3중으로 돼 있어요. 유리로. 이거 깨먹은 거예요. 밤 새면서 실험하다가 새벽 아마 3-4시 됐을 건데 8시 됐거나. 여기 넣은 한재가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걸 보려고 이 자석을 끄고 봐야 되는데 자석을 킨 채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여기를 비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강한 자석이 있으니까 플래시라이트가 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걸 때렸죠. 그래서 이게 깨지니까 그냥 이 속에 있는 한재가 영하 273도, 272도 이렇게 있던 거가 갑자기 터지니까 그냥 완전히 폭발물 터진 것 같이 그냥 긴 폭발물 같은 게 그냥 확 올라왔어요. 그게 이거 깨뜨리는 거가 사고 얘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거 깨먹어서 실험하는 데는 한 달 이상 지연이 됐고, 그 당시 7년 그때 달러로 1,000불 이상 손해 났죠. 새로 이거 사서 다시 실험하게 꾸미느라고.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 화는 하나도 안 내시고 빨리 필요한 것들 다 구매 계획해서 오다하고 곧 실험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러스님하고 같이 실험했던 데이터를 내가 잘 보관해 두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시고서 아 이거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우리 선생님도 모르시다는데 뭐 내가 이걸 어떻게 분석해 그러고 둬뒀다가 그 양자역학 그 두 과목을 들은 후에는 상당히 양자역학적으로 뭘 계산할 수 있는 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했던 데이터를 내가 꺼내가지고 나 나름 다 혼자만 다 그걸 분석을 했어요. 그거를 선생님께 갖다 냈어요. 그랬더니 딱 보시고서 이거 새로운 내용인데 하면서 논문으로 쓰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박사학위 나에게 학위 받기 전인 67년에 잡지, 물리학 잡지에다 냈어요. 피지컬 리뷰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학술지예요. 67년에 첫 논문을 피지컬 리뷰에 냈고 두 번째 논문을 68년에 내고. 이거는 제가 68년에 학위 받을 때 그때는 젊었죠. Penny Lane, there is a barber showing photographs of every head he's had the pleasure to know, and all the people at 받으려고요. 졸업식은 이게 내년 초에 있어서. 아 그래요? 미리 예 축하합니다. 예. on the corner is a banker with a motor car. 조만한 아들이 있었어요. Little children laughing 2월에 낳았는데 6월에 학위 받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4층에 연구실이 있었고 지하에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 2톤 넘는 전자석이 있었죠. 제가 이 대학 물리학과의 6번째 교수입니다. 11번째 학장. 이거는 이제 이 건물 짓기 전에 이공대학이 같이 썼던 건물이고요. 그래서 교육하기 결정하기 전까지는 태평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마음이야? 예. 제가 주로 하는 ESR 실험기기가 한국에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가 가장 아쉬웠고, 그 다음에는 음식으로는 거기 가서 제일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 오렌지인데 한국에 오면 그걸 못 먹게 되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는데, 고대에 오니까 뭐 연구할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실험실이. 그때는 뭐를 연구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
그거가 주안점이었어요. (70년대) 고대 물리과에서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만든 NMR 장치입니다. 폼도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 전자석이고 검출기가 여기 있고. 초창기는 다 만들었어요. 우선 장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대부분이 다 청계천의 전자상가 거기 가서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만들어서 회로 만들어서 그렇게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선배님들이 조성호 선생님과 함께 직접 다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작하시고 그거를 이제 후배가 또 다시 또 이어서 쓰고 그렇게 했어요. 핵자기공명연구실 설립안 해서 1973년 7월에 총장실에다가 냈는데 몇 년 후에 IBRD 자금이 고려대에 배분됐을 때 연구기기를 사라라는 총장 선생님의 지시로 저희가 그 좋은 기계를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54,590불, 전체 합계가 원으로 치니까 2,260만 원, 그 당시에. 이 사진입니다. 이 장치가 그 당시에는 물리에서 사용하는 핵자기공명 장치로 국내에서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장치가 들어온 후에 연구를 훨씬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 80년대부터는 국제학술회의에 나가서 발표할 자료가 많이 생겼어. 교수실도 많이 바뀌었네, 다. 네, 그러네요. 이상훈 교수 나와 있고. 여기는 샘플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독창적인 연구를 하려면은 시료를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잘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창의적인 샘플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쪽 하는 거를 분야로 한다 그러면 물리학에서 응집 물질, solid state라고 하는데 요즘은 컨덴스드 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컨덴스드 매터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려면은 자기가 희망하는 시료를 만들 수 있어야만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내 때는 그거 못했는데 우리 주 교수는 지금 여기서 자기가 희망하는 시료를 직접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올레드의 소자를 만든 증착기예요. 진짜게. 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게 기포 날려갖고 올레드를 만들고. 지금 그 센터 기준으로 500, 1000. 이건 분명히 라만픽 같은데. 인공적으로 만든 151 사마리움 원소 그 핵종의 자기 모멘트하고 스핀이 얼마다 하는 거를 결정했다는 거. 세계에서 처음 한 거니까 NaNO2라고 하는 강유전체, 그거에 대해서 80년대 초부터 9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 연구를 쭉 했어요. 비스머스 베네데이트라고 하는 강탄성 물질의 바나디움 원자핵에 대한 자기 공명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강유 전체는 여기다가 압력을 주면 전기가 생겨요. 연수정, 황수정, 보라수정,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 색깔이 나오느냐.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공명이 되면은. 우리가 그 신호로 잡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데, 피크를 잡아내는 것도 어렵고, 피크를 읽는 것도 어렵고,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조성호 선생님은 대단하시다는 게. 그 결정 구조를 알고, 그 보고자 하는 원자 핵 주변이 어떤 식으로 있다라는 걸
학문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수고 들어갑니다. 부도교수 은사님, 조성호 교수님 인기가 많았습니다. 박사과정에 생산 조성호 선생님이 하시는 연구 분야가 상당히 재밌고 하시려고 수고가 많겠네. 여기서 좋은 실험도 많이 해요? 물리학의 근본을 볼 수 있는 연구 주제였고 이걸로 불순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학생들도 많이 그 방에 지원을 해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시는 선배분들 보시면 상당히 좋은 업적을 가지고 사회 진출하시니까는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좋은 연구실로 남았죠. 반갑습니다. 잘들 지냈어요? 최 교수, 오늘 손님 만나러 가서 잘 지냈죠? 아이고, 아니 농막. 내 기억으로요, 석사 받은 이가 60명이고, 박사 받은 이가 21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석사하고 박사 같이 받은 이들이죠. 소련에 학회가 있어서 간 거는 연박사하고 같이 94년인가요? 네. 국제학회 같이 다닌 거는 이 양반이 제일 많이 다녔어요. 선생님을 편애하셨어요. 우리 지도할 때는 성적이 뭐냐 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논문을 누가 많이 쓰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그때 카이스트가 SCI 한 편을 저기 내야지만 졸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논문 전체 5편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반은 SCI, 반은 국내 학술지. 근데 10편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아니, 5편 맞추려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조성호 선생님은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들 논문 봐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논문 써가지고 가면 아주 그 빨갛게 그냥 거의 한 70~80%는 빨간색으로 쳐 있다가 다시 또 수정하고 또 다시 하고 해서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하여간 그 잘 봐주셨어요. 제가 학생들이 쓴 논문을 보는 거가 피곤하거나 귀찮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학생들이 논문 써오면 제가 꼭 읽어주고 거기서 뭐 이런 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표시해서 다시 내주는데 그게 다 저기 살이 되고 뼈가 돼서 아주 뒤에 잘 저희 제자들은 다 논문 많이 쓰고 있어요. 잘 써요. 네. 예. 제가 제일 안 썼는데도 ADD에서는 논문하면 저라고 불러요. 시작. 위하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5개월 교수님이 이제 저희 강의 들어가실 때는 여기 넥타이 다 매셔요. 이런 분 앞에서 저희는 그냥 쫄 수밖에 없어요. NMR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꼭 그 교수님이 퇴근하실 때 한 바퀴 둘 실험실을 그래서 이제 더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쭉 둘러보고 가시는데 한번 내려오시더니 물 색깔이 조금 이상하니까 필터는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이제 한 2개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물리하는 거 맞냐? 2개면 2개. 2개면 2개고 하나만 하나지 한두 개가 뭐냐? 정확히 몇 개냐 있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완전 부동 자세로 써가지고 그때나 특히 NMR 장치에 대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코일 속에 물이 다 들어있다고. 근데 혹시라도 그게 얼으면 터진다고. 그거 터지는 날이면 그거 기계 다시 쓰기 힘들거든. 굉장히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 기억에는 밤에 갈 때 100와트 전구를 그 코일 사이에다가 켜놓고 갔던 그런 기억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 예, 고마워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먼저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가 다니는 대학만 5월 초부터 한 2달 동안 휴교령이 내려버렸어요. 군이 아예 학교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집으로 오라고 그러셔서 집에서 강의를 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써와라 또는 그 보는 자리에서 좋은 말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서 네가 어디다 붙여 뭐 하든지 이제 가지고 와서 제출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거 없어요. 안 보여줘요. 그리고 딱 덮어서 임시 도장 딱 찍은 다음에 주셔요. 이거 제출하라고. 그 다음 추천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가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랩에 있는 다른 선배님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건데 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대학교 교수로 오니까 교수님께서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박 교수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학생들 교육에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g짜리 질량 원기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갖고 계신 거를 교육에 쓰라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현대물리 책은 고대에 와서 제가 교과서로 썼던 건데 여러 해 이 책으로 여러 학년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책 다 끝날 때는 책 뒤에다가 날짜까지 쓰라고 그래서 언제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다 하는 건 좋은 기록으로 남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83년인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띄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주동호 선생님이 현대물리학을 가르치시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휴강 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 스타일이 특이했어요. 맨 마지막 시간에 인덱스를 봤어요. 색인을 보면서 요거 좀 설명이 부족했네 라고 하면서 보완 설명하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책을 볼 때 색인까지 보고 사인을 해놔요. 날짜를 써놓고. 지금도 습관이 됐어요. 그게. (93년 1월부터) 이 잡지가 SCI, Science Citation Index, 미국에 거기에 이게 등재되기 시작해서 국제학술지로 발돋움했다 하는 거예요. SCI 그 인덱스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잡지가 그 저널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또 그런 국제 학술지를 갖고 있다는 게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학술지가 몇 개 있느냐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때 되게 기쁘셨어요? 어떠셨어요? 대단했죠. 제가 그래서 고대 이과대학 학장을 할 때인데 학장실에서 그거를 전화를 받아서 저 혼자 그냥 막 분더바 하면서 큰 소리로 그 놀라움, 즐거움을 만끽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905년 상대론과 1925년 양자역학의 출현으로 20세기에 가장 크게 발전한 학문이 물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20세기) 초반에 출생해서 20세기 후반에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개인적인 거로는 매우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 한참 발전하는 그러한 세기에 우리가 활동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학을 공부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좋은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한 말씀으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장비를 굉장히 많이 해놨네.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은 뭔가 딴 사람이 알아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시작. 이야. 같은 경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났던 거 그래서 무섭게 먹은 거 10년 걸려서 81년부터는 연구를 막 실험해본 거는 0.3K까지 해봤어요.